자, 이제 구강 수열입니다. 구강 수열 중에서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 등차 수열. 칠판 봐봐, 칠판 봐봐, 칠판 봐봐. 자, 어떤 숫자들이 있습니다. 뭐 아까 3, 5, 7, 9. 다음 숫자는 얼마? 11. 얘네 봤더니 얼마씩? 2씩 더해지고 있는 수열입니다. 계속 2씩 더해지고 일정하게 2씩 더해지고 있는 수열이야. 숫자들의 배열 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각각의 용어들을 볼 건데 3, 4, 7, 9 얘네들을 각각을 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항. 그 항 중에서 첫 번째 있는 항을 초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2씩 계속 더해지고 있어. 일정하게 더해지는 숫자를 공차라고 얘기합니다. 공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건 등차 수열인데, 등차 수열이라는 건 차가 일정한 수열입니다. 차가 일정한 수열이야.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뺐더니 2야.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뺐더니 2고 9에서 7 뺐더니 2야. 차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항들이 나가가지고 첫 번째 있는 항, 두 번째 있는 항, 세 번째 있는 항, 네 번째 있는 항 쭉 나가다 보면 n번째 있는 항이 있을 겁니다. 그 n번째 있는 항을 표현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문자로 바꿔보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수 초항을 A1이라고 얘기합니다. A라는 수열의 첫 번째 있는 항이야. 두 번째 있는 항을 A라는 수열의 두 번째 있는 항 A2라고 얘기할게. 그러면 세 번째 있는 항은 A3이 될 거고 네 번째 있는 항은 A4가 될 겁니다. 이렇게 나가서 n번째 있는 항은 AN이 될 거야. n번째 있는 항. 첫 번째 있는 항에서 일정하게 더해지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2씩 더해지는 거였는데 그 더해지는 숫자를 선생님 D라고 얘기를 해볼게. 그럼 A1에다가 D를 더했더니 A2가 돼. 선생님 두 번째 항은요. A1 더하기 D예요. 다음 A2에다가 또 D를 더하면 세 번째 있는 항이 됩니다. 얘는 여기다가 또 D를 더한 거니까 A1 더하기 2D가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있는 항은 여기다가 또 D를 더할 거야. A1 더하기 3D가 됩니다. 아, 두 번째 있는 항은 A1 더하기 D, 세 번째 있는 항은 A1 더하기 2D, 네 번째 있는 항은 A1 더하기 3D. 그러면 n번째 있는 항은 A1 더하기 얼마? n-1D가 돼. 두 번째일 때 D, 세 번째일 때 2D, 네 번째일 때 3D, n번째일 땐 n-1D. 어떤 수열에 n번째 있는 항을 정의했습니다. 문자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일반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항. 그러면 차가 일정한 수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n번째 있는 항은 n번째 있는 항은 초항 더하기 A1 더하기 n-1 D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이 있는데 얘네들이 등차 수열이야. 10번째 항이야. 그럼 얘는 A1 더하기 몇 D? 9D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고, 어떤 수열이 등차 수열이야. 99번째 항은 A1 더하기 98D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1은 항번호 1은 생략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는데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 있는 항은 뭐가 되는 거니 그러면? A 플러스 ND가 됩니다. ND가. n 플러스 1번째 있는 항이니까 항 번호에서 하나 빼야 돼. 하나 뺀 거 곱하기 D야. A 2n번째 항은 뭐가 되는 거니 그러면? A 플러스 2n-1 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n번째 있는 항, 미지수 n번째 있는 항을 정의하는 방법을 일반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항. 그 다음 등차 수열이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보면 얘네 봐봐. 5라는 녀석은 2배 하면 얘 앞에 있었던 3이랑 7이랑 더한 거랑도 같습니다. 7이라는 녀석은 2배 하면 얘 앞에 있었던 5랑 얘 뒤에 있었던 9를 더한 값이랑도 같습니다. 또는
자, 3, 5, 7, 9 다음 항은 11이야. 7이라는 녀석은 2배 하면 얘에서 앞으로 2칸 3이랑 7에서 뒤로 2칸 11을 더한 값이랑도 같습니다. 아,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더하면 가운데 낀 거 곱하기 2한 거랑 같아. 앞으로 2칸씩, 뒤로 2칸씩 가도 똑같아. 앞으로 n번째, 뒤로 n번째 있는 항을 더해도 얘네들 곱하기 2한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등차 중앙의 성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등차 수열의 가운데 끼인 항, 중앙의 성질이야. 등차 중앙의 성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A랑 X랑 B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얘네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거 곱하기 2는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얘를 등차 중앙의 성질이라고 얘기합니다. B. 또는 얘를 조금 예쁘게 얘기하면 수열이라는 건 항 번호가 있습니다. n번째 있는 항이 있으면 그 다음 항은 뭐가 되겠니?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됩니다. 그 다음 항은 n 플러스 2번째 있는 항이 됩니다. 이 가운데 끼인 거 곱하기 2는 n 플러스 1번째를 곱하기 2하면 n 플러스 1번째를 곱하기 2하면 얘 앞에 있었던 녀석이랑 얘 뒤에 있었던 녀석을 더한 거랑도 같아. n번째 항이랑 n 플러스 2번째 항을 더한 거랑도 같아. 얘네들을 등차 중앙의 성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여기 이제 등차 수열의 합도 얘기할 건데 요것만 필기해 놓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얘만. 보자. 얘들아, 옆에 있는 애한테 지금 바보처럼 웃지지 말라고 얘기 좀 해줘. 봐봐. 첫째 항이 5고 10번째 항이 68인 등차 수열에서 15번째 있는 항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1번은 첫 번째 항 A1이 5래. 그 다음에 몇 번째 항이 10번째 항이 A10이 얼마? 68이래. A10이라는 건 등차 수열에서 초항 더하기 n-1t니까 얘는 초항 더하기 몇 D? 9D가 68이었던 겁니다. 1은 생략 가능. 근데 A가 얼마였으니까? 5였으니까 넘겨주면 63. 79, 63. D가 7이라는 거 구할 수 있어. D가 7이라는 것까지 구했으면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요. 초항 5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7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전개했더니 7n-2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자, 봐봐. 일반항 구한 거야. n번째 있는 항을 구한 거야. 선생님 다른 식으로 좀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건 초항 더하기 n-1D였습니다. 전개하면 D 곱하기 n 더하기 A 마이너스 D야. AN이라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몇 차식이니? 1차식입니다. 지금 문제 보면 초항이 얼마고 지금 문제 보면 초항이 5고 공차가 얼마짜리? 7짜리 등차 수열이었어. 근데 얘네들은 전개하면 어차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전개하면 n 곱하기 d로 d 곱하기 n으로 시작합니다. n에 관한 1차식이고 앞에 곱해져 있는 게 항상 뭐야? 공차야. 아, 공차 곱하기 n으로 시작하는구나. 그러면 봐봐. 초항이 5고 공차가 7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7n으로 시작할 겁니다. 7n으로 시작하고 뒤에만 결정하면 돼. 자, 초항이라는 건 n이 얼마일 때야? n이 1일 때야. n에다가 1 넣으면 5가 나와야 됩니다. n에다가 1 넣었을 때 5가 나와야 돼. 1 넣었을 때 5가 나오려면 뒤에 얼마? 마이너스 2가 있으면 되지.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 자, 얘 공식으로 기억을 할 거지만 절대 써먹지는 않습니다. 일반항을 구할 때. 지금 어떤 모양이냐면 기울기가 얼마고 기울기가 7이고 초항이 1 넣었을 때 5가 나오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그러면 y는 7x로 시작하고 1 넣었을 때 5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2가 있으면 돼. 직선의 방정식 얘를 공식으로 쓰지 않았잖아. y-5는 7 곱하기 x-1 이런 식으로 풀진 않았잖아. 똑같습니다.
등차 수열도 n에 관한 1차식이기 때문에 n으로 따지면 직선 형태로 풀립니다. 직선 형태로 풀리기 때문에 어차피 공차 곱하기 n으로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항상 dn으로 시작하고 n에다가 1 넣었을 때 초항만 맞춰주면 돼.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7n-2라는 거 구했고 뭐를 구하시오? 문제에서는 15항을 구하시오. 그래서 n에다가 15 넣은 값을 구하시오. 7 곱하기 15 마이너스 2를 구하시오. 이런 거였어. 두 번째 항은 바로바로 해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항이 70이래. 일곱 번째 항은 초항 더하기 몇 D? 일곱 번째 항 6D가 70인 거고 열 번째 항은 초항 더하기 몇 D? 9D가 61인 거야. 자, 연립 좀 하겠습니다.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뺐더니 3D가 마이너스 9, D는 마이너스 3. 뒤에다가 마이너스 3 넣었더니 마이너스 18 넘겨주면 88, 초항은 88이었나 봐. 자, 얘 일반항 바로 구해볼게, 그러면. 공차가 마이너스 3, 초항이 88입니다. 일반항 A에는 뭘로 시작하고? 공차가 마이너스 3, 초항이 88. 일반항은? 공차 곱하기 n으로 시작한다고. 마이너스 3n으로 시작하고, 마이너스 3n으로 시작하고, n에다가 1 넣었을 때 얼마 나와야 돼? 88 나와야 돼. 그럼 뒤에 91 있으면 되나? 오케이. 일반항을 구했습니다. 뭐를 구하시오?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인지 구하시오. n번째 있는 항이 처음으로 0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됩니다. A에는 마이너스 3n 플러스 91이 0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됩니다. 그럼 n은 3분의 91이니까 30점 얼마보다 큰 수면 됩니다. n이라는 건 몇 번째 있는 항번호였습니다. 항번호. 항번호니까 항상 어떤 수여야 돼? 자연수여야 돼. 정수 중에서도 자연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보다 큰 자연수 31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만 연습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연습하고 뭘 할까? 두 문제 하자. 1-2번에 2번, 4번 하겠습니다. 1-2번에 2번, 4번. 1-2번에 2번, 4번 풀어보자. 2번입니다. 2번. 자, 2번 같은 경우는 알려준 거 봤더니 A 사망. A 사망이 11이다. A 사망이라는 건 초항 더하기 몇 D? 2D. 얘네들이 11이다 알려줬고, 그 다음에 A6 대 A10은 5 대 8이래. 그럼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니까 5 곱하기 A10은 8 곱하기 A6. 이런 건가 봐. 자, A10은 초항 더하기 몇 D? 9D. 여기다가 곱하기 5한 개. A6은 초항 더하기 몇 D? 초항 더하기 5D. 얘네들 8 곱한 거랑 같다. 5A, 8A, 3A는 얼마야? 여기는 5D. 3A는 5D 이렇게 되나 봐. 3A는 5D. 3A는 5D. 연립하겠습니다. 얘네 둘이 연립. 뭐 대신에 넣을까? D 대신에 넣을게. 초항 더하기. 아니야. D 대신에 넣을게. 초항 더하기. A 대신에 넣을까? A 대신에 넣을게. A는 3분의 5 D 더하기 2D가 11. 정리. 양변에 3 곱했더니 5D 더하기 3이 6D가 33이고 11D가 33. D는 3. D에다가 3 넣으면 A는 5. 초항도 알았고 공차도 알았습니다. 초항도 알았고 공차가 알았어. 일반항 구할 거야. 일반항 A에는 뭘로 시작하고? 공차가 3이니까 3n으로 시작하고 n에다가 1 넣었을 때 5가 나와야 돼. 플러스 2. 일반항을 구했습니다. 뭐를 구하시오? A 20번째 있는 항을 구하시오. A 20번째 있는 항을 구하시오. 60 더하기 2를 구하시오. 다음 4번. 자, 4번 같은 경우는 A5랑 A7 더했더니 10이고 A3, A6, A9를 구하시오 그랬어? 자, 얘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얘 A5는 초항 더하기 몇 D? 4D. A7은 초항 더하기 6D. 둘이 더했더니 12. 양변 뭐 2로 나눠줘가지고 A 플러스 얼마 D는 얼마 뭐 이렇게 해서 구해도 돼. 얘를 바꿔서. 자, 선생님은 이거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A5랑 H7을 더하면 A5랑 H를 더하면 A5, A6, H7 아니야. A5랑 H를 더하면 A5를 2배 한 거랑 같습니다. 얘네들은. A5를 2배 한 게 얼마라는 거야? 지금 12라는 거야. 그럼 A 다섯 번째 항이 얼마가 되고 6이 됩니다. 아, A6을 2배. 미안합니다. 6. A6을 2배 한 거. 그래서 A6이 6이라는 거 구했어. 자, 문제에서 구하려는 건 A3, A6, A9잖아. A3, A4, A5, A6, A7, A8, A9. 얘네 봐봐라. A3이랑 A9를 더한 거는 A6에서 앞으로 3칸, A6에서 뒤로 3칸. 앞으로 3칸, 뒤로 3칸. A3 더하기 A9는 2 곱하기 A6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괜찮아? 등차 중앙?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려는 A3, A6, A9는 A3이랑 A9가 뭐였으니까 2 곱하기 A6. 2 곱하기 A6에다가 A6을 또 더한 거야. 3 곱하기 A6을 구하시오. A6이 6이었으니까 6, 3, 18 일단 식으로 등차 중앙의 성질. 오케이.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는 걸로 연습을 해봤습니다.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앞에는 쉬워가지고 뒤에 합을 오늘 연습을 할 거고. 예제 2번 또 보자. 예제 2번.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있다. 세수의 합이 10이고 곱이 28일 때 세수의 제곱의 합을 구하시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자, 예제 2번 위에다가 좀 팁을 필기를 할 겁니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어떤 수열이 있다. 홀수계의 개수가 나오면 가운데 있는 항을 A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 다음 번째 있는 항을 A 플러스 D라고 해볼게. 얼마씩 더해지고 있는? D씩 더해지고 있는 등차 수열이야. 그럼 얘 A 앞에는 뭐라고 해주면 되겠니? A 마이너스 D라고 해주면 됩니다. 홀수계의 등차 수열이 나오면은 가운데 있는 항을 A로 잡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얘를 이렇게 잡는 것보다 A가 있고요. 그 다음 거 A 플러스 D고요. 그 다음 거 A 플러스 2D예요. 얘네들보다 가운데 있는 항을 A로 잡는 게 편합니다. 만약에 짝수계의 개수가 나오면, 짝수계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나오면 가운데 낀 애들을 미지수를 둘 겁니다. 이런 식으로 둘게. A 마이너스 D랑 A 플러스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에서 얘로 넘어갈 때 얼마 더해진 거야? 2D만큼 더해진 거야? 2D만큼 더해진 거야? 그러면 그 다음 항은 뭐라고 해줘야 되니? 등차 수열이야. 얘가 등차 수열이면. A 플러스 3D라고 해주면 돼. 그럼 얘 앞에 있는 항은 A 마이너스 3D가 될 겁니다. 짝수계가 나왔을 때 미지수를 이런 식으로 설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이런 식으로. 이게 더 복잡해집니다, 나중에. 오케이. 자, 얘네 필기해 놓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2번.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있다. 세수의 합이 10이고,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가운데 있는 걸 A라고 할 거야. 앞에 있는 건 A-D가 될 거고, 뒤에 있는 건 A 플러스 D가 될 거야. 자, 문제에서 알려준 거 첫 번째, 세수의 합. 세 개 다 더했더니 얼마가? 3A가 10이래. A는 4다라는 거 구했고, 또 곱이 28이래. 곱. 세수의 곱이니까 앞에 거 뒤에 거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D제곱이고 거기다가 A를 하나 더 곱한 겁니다. 그러면 4 곱하기 4, 16 마이너스 D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네들이 얼마가 나온대? 28이 나온대. 4로 나눴더니 7, D제곱은 9. D제곱이 9면 D는 3이거나 마이너스 3. D가 3이면 수열이 어떻게 되는 거니? 가운데 있는 항이 4야. D가 3이면 3씩 올라가는 거니까 7, 1, 1, 4, 7 이런 수열이 될 거고 D가 마이너스 3이면 가운데 항이 4니까
D가 마이너스 3이면 1, 앞에 있는 게 7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5R 또는 오케이? 세수를 알았어. 147이거나 741이야. 뭐를 구하시오? 제곱의 합을 구하시오. 1 더하기 4, 4, 16 더하기 7, 7의 49를 구하시오. 이런 거였어.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요거를 한번 연습을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2-2번 풀 건데 2-2번 위에다가 얘네들은 내신이라고 적겠습니다. 내신의 출제가 될 겁니다. 내신에. 2-2번 연습해보자. 보자. 2-2번 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세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상수 K 값을 구하시오.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그랬으니까 가운데 있는 항을 A라고 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항을 A라고 하면 앞에 있는 항은 A-D, 다음 항은 A 플러스 D라고 할게. 자,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 근의 합. 세 근의 합. 세 개 더했더니 얼마? 3A. 근과 계수의 관계 봐봐. 세 근의 합 얼마? 15. 이? 세 실근의 합 3A. 그래서 3A가 15, A는 5. 또. 두근 곱의 합 할까? 두근 곱의 합.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앞에 거 뒤에 거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D제곱. 이렇게 하자. 얘네 둘이 곱했더니 A제곱 마이너스 AD. 얘네 둘이 곱했더니 A제곱 플러스 AD. 앞에 거 뒤에 거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D제곱. 그래서 얘네 뿅뿅 지워지고 3A제곱 마이너스 D제곱이 근과 계수의 관계로 얼마? K. 근데 A가 5였으니까 5, 25, 75. 75 마이너스 D제곱이 K라는 거 알았어. 마지막 세근의 곱. 세 개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D제곱에다가 또 뭐 곱한 거? A 곱한 거. A가 얼마였으니까 5였으니까 5 곱하기 5, 25 마이너스 D제곱. 근과 계수의 관계로 얼마니 세근의 곱은? 75. 5로 나눴더니 15. 그러면 D제곱은 10. D제곱이 10. 자, D제곱이 10이라는 거 알았으면 K는 여기 있구나. K는 65. 그래서 K 값을 구하시오 이런 거였어. 자, 요번에는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47 있으니까 147 할까? 1이 있고 4분의 1이 있고 7분의 1이 있습니다. 자, 1이라는 녀석을 똑같이 분수로 나타내면 1분의 1입니다. 자, 얘네들이 무슨 수열인가 보면 1에서 4분의 1이 됐으니까 얼마만큼 빠졌어? 마이너스 4분의 3만큼 빠졌어. 4분의 1이 7분의 1이 됐습니다. 28분의 7이 28분의 4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28분의 3만큼 더해졌습니다. 일정한 숫자가 더해지냐? 그렇지 않아. 그래서 등차 수열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얘 등차 수열은 아닌데 1분의 1, 4분의 1, 7분의 1, 그 다음 숫자 뭔지 예상할 수 있지 않니? 얼마? 10분의 1일 거야. 그 다음 수는? 13분의 1. 예상은 가능한데 얘를 수열로 나타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자, 다음 항을 알 수 있다라는 건, 다음 항을 계산해보지 않고 알 수 있다라는 건 수열을 풀어낸 겁니다. 얘네들 다음 숫자들 계속 예상 가능해. 어떤 수야? 분모가 얼마씩 더해지고 있어? 3씩 더해지고 있어. 얘를 역수를 취하면 1, 4, 7, 10, 13 무슨 수열? 등차 수열입니다.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이런 수열을 조화 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교과 과정에서는 빠졌는데 교과 과정에서 빠졌다라는 거는 이 수열이 안 나오느냐 그런 게 아니고 이 조화 수열이라는 명칭을 안 쓸 뿐입니다.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을 조화 수열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얘네 교과 과정에서는 빠졌지만 우리는 요 정도만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 봐봐. 조화 수열이라는 건 뭐? 역수가 등차 수열인 수열을 조화 수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5분의 1 A, B, C 그 다음에 3분의 1 15분의 1 A, B, C 3분의 1 얘네 숫자가 있는데 얘네들이 무슨 수열을 이룬대? 조화 수열을 이룬대. 그럼 얘네들을 역수취하면 무슨 수열이어야 돼? 등차 수열이어야 돼. 역수취했더니 얼마? 15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3이 됐습니다. 자, 얘네들이 무슨 수열이어야 돼? 등차 수열이어야 돼. 얘는 등차 수열의 몇 번째 항? 첫 번째 항 A1. 얘는 등차 수열의 몇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A5. A5라는 거는 선생님 A1 더하기 4D예요. A1이 지금 얼마였으니까? 15였으니까 15 빼기 더하기 4D가 3이 나와야 돼. D는 마이너스 3이었던 겁니다. D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았으면 D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았으면 자, 얘는 얼마? 15에서 3 뺐으니까 12여야 되고 얘는 9여야 되고 얘는 6이어야 되고 그 다음은 3이었던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A는 12분의 1, B는 9분의 1, C는 6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봐봐. 하나 더 볼 텐데 얘는 그냥 3-1번만 보겠습니다. 17분의 1 XY Z 5분의 1 얘네들이 무슨 수열을 이룬다? 조화 수열을 이룬다. 조화 수열을 이룬다. 조화 수열을 이룬다. 역수취했을 때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역수취했더니 17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5 이렇게 된 거거든? 봐봐. 17 뿅뿅뿅 5 그냥 이거 예상에 때려 맞춰도 돼. 13 4 뺐어? 4 뺐더니 9 4 뺐더니 5 얘는 안 되네. 30 빼볼까? 30 빼면 얘는 14 11 8 5 끝났어. X분의 1은 14였던 겁니다. 괜찮니? X는 14분의 1이었던 거예요. Y는 11분의 1이었던 거고 Z는 8분의 1이었던 겁니다.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걔네들을 조화 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얘네들 위에다가 예제 3번 위에다가 그래서 조화 수열이라는 거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필기를 해 놓겠습니다. AN이 등차 수열일 때 AN이 등차 수열일 때 자, 얘 역수취하면 조화 수열이야. AN분의 1 AN 플러스 1분의 1 AN 플러스 2분의 1은 얘네들은 조화 수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역수취했을 때 등차 수열이면 조화 수열입니다. 그럼 조화 수열의 팁으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거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얘 역수취하면은 등차 수열이라며. 그럼 선생님 이런 걸 한번 얘기해 볼게. 좀 상위권으로 가면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A랑 X랑 B가 조화 수열을 이루면 얘네들을 역수취했을 때 등차 수열 아니야? 역수취했을 때 등차 수열이야. 역수취하면 A분의 1, X분의 1, B분의 1은 등차 수열입니다. 얘네들이 등차 수열이면 등차 중앙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등차 중앙의 성질. 등차 중앙의 성질은 어떻게 하는 거? 가운데 거 곱하기 2는 X분의 2는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을 만족한다. 그래서 얘네들 선생님 지금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이제 우리가 배러로 넘어가서 또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얘네들을 조화 평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학년 때 공부했던 것 중에 산술 기하 평균이 있습니다. 산술 기하의 관계를 본 거고 여기에서 하나 더 가면 조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 기하 조화 평균이 한 세트야. 이게 하나의 완벽한 식이야.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루트 알파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가 원래는 뒤에 하나 조화 평균이라는 것도 같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보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수열의 합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등차 수열을 합해 볼 겁니다. 등차 수열을 합해 볼 건데 먼저 그 전에 이런 것들 볼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을 하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더하면 얼마인지 알고 있니? 55? 55입니다. 55. 걔네들 어떻게 구했냐면 1이랑 10이랑 더했더니 11이고 2랑 9를 더했더니 11이고 3이랑 8을 더했더니 11이야. 4랑 7이랑 더했더니 11이고 5랑 6이랑 더했더니 11입니다. 11이 몇 개 있는 거야? 5개가 있는 겁니다. 얘네들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11이라는 건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랑 맨 뒤에서 두 번째 거. 얘네들 1 더하기 10. 맨 앞에 있는 거랑 맨 뒤에 거를 더한 다음에 걔네들이 11이야. 거기다가 5를 곱한 거야. 자, 이 5라는 건 또 어디서 나왔나라고 보면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를 더한 다음에 전체 지금 1, 2, 3, 4, 5, 6, 7, 8, 9, 10이니까 얘네 각각 항이라고 얘기하면 항이 몇 개 있는 거? 10개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10개에 두 개씩 묶어서 더한 거잖아. 그래서 5개였던 거야. 10개를 2로 나눠준 거였어. 자, 얘는 얼마씩 올라가는 1씩 올라가는 등차 수열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은. 등차 수열을 더했더니 등차 수열의 합은 1부터 10까지 등차 수열을 더했더니 맨 앞에 있던 거랑 맨 뒤에 있던 거를 더해주고 곱하기 항이 몇 개? 10개가 있었어? 나누기 2한 겁니다. 항수 곱하기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 나누기 2입니다. 항수 곱하기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 나누기 2입니다. 어떤 수열이 등차 수열입니다. A1, A2, A3 이런 식으로 나가서 A, N번째 있는 항이 있어. 얘네들의 합은 SN이라고 표현하고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야 라는 소리야. S2N은 그러면 1항부터 몇 항까지? 2N번째 항까지의 합이라는 소리입니다. SN은 2분의 항수 1부터 n까지니까 항수 n개, 그 다음에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 n번째 있는 항 얘네들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식을 한번 변형시킬 수도 있는데 AN이라는 거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 AN이라는 건 초항 더하기 n-1 D였었어. 초항 더하기 n-1 D였었어. AN 대신에 초항 더하기 n-1 D를 넣으면 초항 더하기 초항이니까 2 곱하기 초항 더하기 n-1 D 곱하기 항수 나누기 2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공식 두 가지. 첫 번째는 2분의 항수 곱하기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 n번째 있는 항 또는 2분의 항수 곱하기 2A1 더하기 n-1 D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 필기할 게 조금 더 있는데 한 번에 할게. 한 번에 필기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먼저 연습을 하겠습니다. 예제 4번 봐봐. 세 번째 항이 7이고 여섯 번째 항이 7이고 여섯 번째 항이 13인 등차 수열 AN 첫째 항부터 20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재준이 복학생 누나한테 인사했어? 복학생 누나 인사해. 오해하지 마. 뭐 험한 인생 살아가지고 복학한 거 아니야. 오케이. 일단 쉬는 시간에 빵도 구워오고. 알았지? 민웅이는 아까 하라고 그랬더니 민웅이는 지가 다 처먹고 있더라고. 봐봐. 예제 4번. 세 번째 항이 7이고 여섯 번째 항이 13이래. 세 번째 항이 7이래. 세 번째 항이라는 건 초항 더하기 몇 D? 2D가 7인 거고 여섯 번째 항이 13이래. 여섯 번째 항은 초항 더하기 5D가 13이래. 자, 얘네 연립해가지고 초항이랑 공차 구할 수 있고 첫째 항부터 20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S20을 구하시오. 오케이, 해보자.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뺐더니 3D가 6, D는 2, 뒤에다가 2 넣었더니 A는 초항은 3. 자, 초항도 알고 공차도 압니다. 문제에서 뭘 구하시오? S20을 구하시오. 20번째 있는 항까지의 합을 구하래. 그럼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고요. n에다가 20 넣으면 돼.
자, 얘는 20번째 있는 항을 알아야 돼. 밑에 거가 훨씬 편합니다. 2분의 항수 몇 개? 20개. 그 다음에 초항 곱하기 2니까 6 더하기 n-1d니까 20이니까 19 곱하기 공차 2. 공식에다 넣어주기만 하면 돼. 2. 자, 얘 4-1번 뭐 너무 간단해서 얘네들은 넘어가서 4-2번으로 바로 연습을 하겠습니다. 4-2번 한번 해볼까? 자, 첫째 항이 50이고 n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인 등차 수열이래. 다시 첫 번째 항 A1이 50이고 n번째 항이라는 건 AN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래. 뭐를 구하시오?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이 얼마가 된대? 420이 된대. SN이라는 건 어떻게 구해? 2분의 항수 곱하기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야. n번째 항까지의 합이면 AN이 마지막 항입니다. 만약에 SEN이면 초항 A1 더하기 A2N이 마지막 항이야. 곱하기 항수 몇 개? 2N개 나누기 2 이렇게 해줄 거라고. S3N이면 S3N 3N까지의 합이면 2분의 뭐 곱하기? 3N 곱하기 A1 더하기 A3N 이렇게 될 거라고. 초항 더하기 막항 곱하기 항수 나누기. 자, 얘네 봐봐. SN은 초항 A1 더하기 막항 AN 곱하기 항수 몇 개? N개 나누기 2 했더니 얘네들이 420이래. 문제에서 알려줬습니다. A1 50이고 AN은 마이너스 10. 둘이 더했더니 40이고 2로 나눴더니 20. 20N이 420이었던 거야. N은 21이었던 겁니다. 넘겨서 다섯 번째. 자, 얘가 오늘 하이라이트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2n제곱 마이너스 3n이라고 했을 때 어쩌고 일반항을 구하시오 그랬거든? 선생님 이런 거 한번 볼게. 칠판 봐봐. 어떤 수열이 있습니다. 어떤 수열? A1에다가 A2를 더하고 A3을 더하고 쭉 나가서 AN까지를 더하겠습니다. AN 앞에는 뭐가 있겠니? AN-1이 있었을 겁니다. 괜찮아? 자, 그러면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얘네들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니? SN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 다음 두 번째는 선생님 이런 거 한번 써볼게. A1이 있고 A1에다가 A2를 더하고 A3을 더하고 쭉 더해서 어디까지? AN-1까지를 더하겠습니다. 1항부터 n-1항까지의 합이니까 S로 표현하면 S 몇이 되는 거니 얘는? n-1이 되는 거야. 봐봐.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주면 SN에서 SN-1을 빼면 SN에서 SN-1을 빼면 A1 없어져, A2 없어져, A3 없어지고 AN-1 없어집니다.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뺐더니 뭐가 남아? AN이 남아. 선생님 얘네 조화 수열이다, 뭐 등차 수열이다 이런 얘기 없었습니다. 모든 수열에서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수열은 n항까지의 합에서 n-1항까지의 합을 빼주면 n번째 있는 항이 나옵니다. 지금 이 수열은 AN이라는 수열이니까 AN이 나오는 거야. 그럼 n번째 있는 항, 일반항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일반항이. 만약에 AN이라는 수열이 아니고 뭐 BN이라는 수열이었으면 B2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었으면 B에 n번째 있는 항이 나올 거고 뭐 CN이었으면 CN이 나올 거고 자, 일반항이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얘네들 오늘 배우는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합이라는 녀석은 특징이 있는데 n항까지의 합에서 n-1항까지의 합을 빼주면 n항까지 합에서 n-1항까지의 합을 빼주면 n번째 일반항이 나오더라. 여기를 일반항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일반항. 자, 얘를 이용해 볼 거야. 아직 필기하지 마. 얘네들은. 얘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문제 봤더니 SN이 얼마래? 2n제곱 마이너스 3n이래. SN이 n항까지의 합이 2n제곱 마이너스 3n이래. 얘를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래. n번째 있는 항을 구하래.
그럼 n항까지 합에서 뭘 빼주면 n-1항까지의 합을 빼주면 돼. 자, 함수라고 생각해. 펑션 n. 얘는 펑션 n-1인 겁니다. n 대신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n-1이 들어가는 거야. n 대신에 n-1이 들어갈 거야. 2 곱하기 n-1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n-1 이딴 식으로. 자, 얘 전개 좀 하자. 전개하면 2n 제곱에 마이너스 4n에 마이너스 3n이니까 마이너스 7n 1, 1은 1, 2에다가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5 이딴 식이 될 거야.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보겠습니다.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보겠습니다.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sn에서 sn-1을 뺐더니 우변은 2n제곱 2n제곱 없어져. 얘에서 얘 뺀 거니까 4n이 되고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5를 빼니까 마이너스 5가 됐습니다. sn에서 sn-를 빼면 뭐가 나와야 돼? 일반항이 나와야 돼. 이 수열의 일반항은 수열 an이라고 얘기했으니까 an이 일반항입니다. 자, 일반항 an은 4n-5가 된 거야. 자, 하나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두 번째는 2번이야, 2번. 2번 문제는 봤더니 수열의 합이 얼만데 n항까지의 합이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래.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래. 뭐를 구하시오? 일반항을 구하시오. 오케이. sn이 아니까 일반항을 구하려면 sn에서 뭘 빼주면 돼? s n-1을 빼주면 됩니다. n 대신에 n-1이 들어갈 거야. 그럼 우변 어떻게 되니? n-1의 제곱 n-1 플러스 1 이렇게 뺄 거니까 전개해놓고 뺄게. 전개하면 n제곱에 마이너스 n에 플러스 1 이렇게 되나 봐.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겠습니다. n항까지 합에서 n-1항까지 합을 빼주면 일반항이 나와야 돼. 선생님이 계속 일반항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 문제마다 다릅니다. 여기가 뭐 n 곱하기 an 얘가 일반항일 수도 있고 뭐 만약에 2n-1 곱하기 bn 얘네들이 일반항일 수도 있어. 이 수열에. 그때그때 다릅니다. 문제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수열 an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반항은 an입니다. an. 일반항 an은 자, 우변은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뺐더니 얼마니? n제곱 없어지고 2n? 그냥 2n이네. an은 2n이 됐어. 자, 그래서 답을 이렇게 써놓으면 1번은 맞고 2번은 틀립니다. 1번은 맞고 2번은 틀립니다. 1번은 맞고 2번은 틀립니다. 자, 왜 그런지 볼게. S2라는 거는 뭐 더하기 뭐니? A1 더하기 A2입니다. 그럼 S1이라는 건 뭐니? 이건 A1 아니야? 당연히 선생님 S1이랑 A1은 같은 값이어야 돼요. 봐봐. 자, 우리 얘 4n-5는 문제에 주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구한 거야. 우리가 구한 식에서의 A1은 얼마야 지금? n에다가 1 넣었더니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거 1번 문제에서는 2n제곱 마이너스 3n이 주어진 식이었어. 주어진 식에서 S1은 얼마니? n에다가 1 넣었더니 마이너스 1입니다. 선생님 같아요. S1이랑 A1이 같아요. 당연한 거야. 근데 얘 봐봐. 2번 봐봐. 2번은 보니까 우리가 구한 식에서의 A1은 얼마? 2가 되고 주어진 문제에서의 S1은 얼마? 3이 됩니다. 둘이 달라. 선생님 그럼 우리가 구한 건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한 거 괜찮아. 우리가 구한 거 괜찮은데 다만 초항이 얘가 아니고 진짜 초항은 얘가 진짜 초항입니다. 3이 진짜 초항인 거야. 그럼 이 식은 뭐예요? 이 식은 맞아. 맞긴 맞는데 n에다가 1 넣었을 때는 안 돼. 1 다음 수부터는 돼. n이 2부터 성립하는 식이었던 겁니다. 선생님 왜 어떤 때는 n에다가 아무 숫자나 넣어도 되고 어떤 때는 2부터 넣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유도하는 과정 자체가 Sn-1 문제에서 없던 애들이거든. 얘네들
우리가 임의로 정해가지고 n-1항까지 합은 얘네들이야. 그래서 뺀 거야. Sn-1에다가 n에다가 1을 넣어주면 S0가 됩니다. S0, 항번호가 제로가 돼. n이 0일 때야. 0번째 있는 항이야. 항번호는 항상 자연수기 때문에 0번째 항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없는 값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증명하게 된다고. 그래서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0번째 항 때문에. 0번째 항 때문에. 그래서 얘는 두 번째 항부터는 성립하고 첫 번째 항일 땐 성립 안 해. 왜? n에다가 1을 넣으면 얘가 S0가 되기 때문에 그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인 겁니다. 자, 봐봐. 합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할 때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가 우리가 구한 일반항 A1이랑 첫 번째는 우리가 구한 A1이랑 문제에서 주어진 S1이랑 문제에서 주어진 건 보라색으로 하겠습니다. S1이랑 A1이 같을 때는 n이 1부터 성립하는 일반항이 나옵니다. 하지만 A1이랑 우리가 구한 식에서의 A1이랑 문제에서 주어진 식에서의 S1이 다르면 얘는 n이 2부터 성립하는 일반항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진짜 초항은 S1이 진짜 초항입니다. 진짜 초항이 S1?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다시 2번으로 와봐. 2번을 가지고 얘를 가지고 일반항을 구했더니 A2n이 나왔어. 일반항을 구하시오. 그러면 얘가 일반항이야. 대신 뒤에다가 2항부터 성립한다 라고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짜 초항도 써주는 거야. 초항은 여기다가 1 넣은 게 초항이야? 아니야. 문제에서 주어진 값에다가 1 넣은 값이 초항이라고. 그래서 초항은 3이더라. 자, 합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거 얘는 연습을 바로 하겠습니다. 얘는 두 문제 다 연습을 하겠습니다. 5-1번, 1번, 2번 둘 다 풀어보자. 5-1번에. 괜찮다. 자, 봅시다. 문제 1번 보겠습니다. SN이 얼마래? SN이 얼마? 3n제곱 플러스 2n이야. 자, 얘네들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할 겁니다. SN에서 뭘 빼줘? Sn-1을 빼줘. n 대신에 n-1을 넣었더니 3 곱하기 n-1의 제곱 2 곱하기 n-1 전개했더니 3n제곱 마이너스 6n에 마이너스 4n 플러스 3에 플러스 1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주겠습니다.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자, 뺐더니 일반항이 나와야 되는데 얘네들은 지금 일반항이 얼마래? AN이래. 일반항 AN이래. AN이 나올 겁니다.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뺐더니 얼마가? 6n 마이너스 1이 확인해 줘야 된다고 그랬어. 우리가 구한 식에서의 A1은 얼마? 5. 주어진 식에서의 S1은 얼마? 5. 둘이 같아. 그럼 얘는 항상 성립하는 일반항입니다. 두 번째는 2번은 일반항이 뭐래? 2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래. 2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래. 얘네들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할 겁니다. SN에서 Sn-1을 빼주면 n 대신에 n-1 2 곱하기 n-1의 제곱 마이너스 n-1 마이너스 1 전개했더니 2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2 오케이.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겠습니다.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일반항이 나와야 되는데 얘네들은 수열 일반항 AN이 일반항입니다. AN은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뺐더니 없어지고 4n 마이너스 3. 우리가 구한 식에서의 A1은 얼마? 1이 되고 주어진 식에서의 S1은 0입니다. 얘네 둘이 다르네. 그러면 요 뒤에다가 얘를 붙여주는 거야. 얘는 n이 2부터 성립한다. 그 다음에 초항은 뭐다? A1은 1이야 0이야? 0이 맞는 거지. 이 식은 성립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0이 초항이더라. 자, 봐봐. 힌트가 있습니다. 예제 문제랑 여기 유제까지 같이 보면 A1이랑 S1이 같은 형태랑 A1이랑 S2가 다른 형태가 정리가 됩니다. 등차 수열이라는 건 합이 뭐였어? Sn은 2a 더하기 n-1 d 곱하기 n 나누기 2였어. 이거 전개하면 2분의 d n 제곱 브라브라야. n에 관한 몇 차식? 2차식입니다. n에 관한 2차식이야. 어떤 수열의 합이 n에 관한 2차식이야. 그러면 얘 딱 보는 순간 얘네들의 일반항은 등차 수열이구나. 알 수 있다고. 합이 n에 관한 2차식이야. 얘네들의 일반항은 등차 수열이겠구나. 그 다음에 합에 관한 일반항을 봤더니 2차식, 1차식 상수항이 제로입니다. 얘는 2차식, 1차식 상수항이 살아있습니다. 상수항이 살아있으면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일반항이 나옵니다. 상수항이 없으면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일반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 힌트가 있습니다. 자, n항까지 합에서 n-1항까지 합을 빼줘서 일반항을 구할 때 첫 번째, S1이랑 A1이 같은 경우는 이때는 팁으로 같이 알고 있자면 SN이 PN제곱 플러스 QN 이런 형태여야 됩니다. 초항이랑 두 번째 항, 초항이랑 S1이랑 A1이 다를 때는 SN이 합이 PN제곱 더하기 QN 더하기 R의 형태입니다. 상수항이 살아있는 형태면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일반항이 나온다고. 오케이. 여기까지 필기를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